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커피앤톡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힐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일들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상한 시어머니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마음을 숨기다가 결국에는 숨길 수 없을 때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건이 폭로되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이상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히 엉뚱하고 이상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시원한 대방도 있고 사과를 받은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혼낸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호기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부터 시작돼요. 그녀가 결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이상하다면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할 때부터 그녀는 어디선가 그것이 예고됐을까요? 자기야, 우리 어머니 만나면 반드시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집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이는 척을 했어요. 알았지? 아, 어머니께서 돈 잘 버는 며느리를 싫어하신다고 했어? 어디서 들었는데 능력 있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건가? 혹시 어머님도 그런 걸까요? 아니, 우리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좋은 옷도 입고 오지 말고 촌스럽고 버릴 정장처럼 입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설마 며느리가 돈에 손을 대겠어요? 자기 돈도 많이 벌어들이면서 나의 돈을 얼마나 탐내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빼돌려 왔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께서 모두 가져가셔서 제가 다 비위탁할 뻔했을 거예요. 아마도 당신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류가 촌스러운 것과 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알아야 해야지.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만 해. 예비 신랑은 결혼 전에 자기 엄마가 돈이란 욕심이 많다는 걸로 말하도록 했어. 결혼 전에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예쁘게 꾸미고 잘 입고 올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집에서 버릴 촌스러운 정장을 입고 오라고도 했어. 진심인가요? 어머님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마 가족관계가 틀어질 거라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처음 시댁을 가는 날이었어. 정말이니까 옷을 버리고 갔어?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갔습니다. 시댁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에게 인상적인 인사를 해야 했어요. 들이자마자 저에게 묻는 첫 질문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래,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다. 결혼은 해도 좋은데 너 얼마 받니?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해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드리자마자 돈 얘기부터 나오나요? 게다가 어머님은 고상해 보이려는 노력도 없으시고 저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으시고요. 너너 그렸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머리를 엄청 돌렸어요. 제가 그때 월급을 한 400만 원 넘게 받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이 신중당부를 했잖아요. 재산을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없는 척 하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본다고 하려다가 더 깎았습니다. 아, 제 월급 말씀하시는 거죠? 제 월급이 150이 겨우 차이해요. 옷살이 하는 정도예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니 예비 신랑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예비 신랑한테는 만족스러운 답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금액이라 혀를 차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요, 제 말에 남편이 덧붙인 말이 더 웃겼습니다. 엄마, 내 월급이 200만 원이잖아. 남의 자식 월급에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해? 듣는 애가 더 기분이 안 좋네요. 세상에, 예비 신랑도 월급을 파격적으로 뻥친 거예요. 예비 신랑이 사실 저보다 좀 더 잘 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는 200만 원 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때예요. 아, 너희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만큼이야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 잘 보내놓으면 알아서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얼마나 못 살아야 남들이 버는 만큼도 못 버는 거야? 이 머저리 같은 것들아, 결혼을 할 거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려고? 애라도 생기면 그 월급으로 어떻게 키울 거야? 돈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고요. 남편은 고기를 푹 숙이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듣기가 싫어서 말을 하려다가 예비 신랑이 그 순간 눈을 찡긋하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래서 그때는 참았습니다. 결혼하러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연봉이 작아서 이렇게 혼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의가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보통 첫 인사를 하러 간 날은 보통 시댁에서 차려주신 상을 하거나 정갈하게 다과를 차려놓는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은 그날에 딱 커피 하나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왔으면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비 신랑이 쟤를 겨우겨우 달래서 인사를 치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야, 나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랑 결혼한다고 인상한 건데 다짜고짜 연봉 들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기겁할 일이고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혼나기까지 했어. 게다가 커피 한 잔에도 심란해하기에 나 좀 이런 대접 받는 것에 대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유명하다 칭찬 받아본 적도 한 번 없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었기 때문에 인문 분야로 진학한다고 하니 공부로 진학해서 빨리 돈을 벌라고 나의 꿈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내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학비를 못 보내준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계속해서 내게 돈을 내놓으라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말을 듣곤 했어요. 내가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월급을 모두 주라고 했어요. 월급을 모두 달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왜 그래라며 돈이 살기 위함인가 하고 내가 인턴 때부터 엄마가 그랬어요. 아들을 키워주면 자기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월급을 다 받았으면 당신도 어린아이처럼 반값 주겠다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정말 힘들어 아무 생활비를 주질 못하시나요? 그런지요.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집도 몇 채나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죠? 돈도 많으시면 자기의 월급도 결여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크게 키워주고 값을 받으려는 게 아니겠죠. 돈이 많으면 다른 곳에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다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마구 뜯어갔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말을 했죠. 저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고 왜 빚진 게 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싫다고 했더니 나가래 하셨어요.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냐고 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만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죠. 많은 것들이 말없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을 속여야만 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주실 생각이신 게 아니신가요? 돈을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는 걸로요. 친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야. 나도 그런 희망을 품었었는데 확실하게 확인했어. 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집 수리를 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에 썼어. 주택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달 내 월급으로 뭘 고쳐야겠네요. 정말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고치셨고 그럼 어머님 상황이 좀 넉넉하지 못한 거 아닐까? 예전에는 넉넉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일심이 들었기에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주택 단칸방에 살지 않더라. 다들 원룸으로 가니까 그래서 방들이 비어 있기도 해. 그런데 집이 노후돼서 고쳐야 할 곳은 많아서 내 돈으로 다 고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월세를 받는데 얼마인데
그걸로 충분해. 그냥 내 돈은 쓰고 싶은 거야. 자기 돈은 차곡차곡 쌓아. 결혼 전에 예비 신랑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조차도 시동이 붙으면 돌변하는 것이 시댁인처럼 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만 결혼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불안했어요. 이러한 집안을 피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믿었던 남편조차 막장의 길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에 결혼을 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예비 신랑은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알아. 그러나 나는 결코 엄마 편이 아니야. 나에게는 지금 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 외에 아무 감정도 없어. 그래서 나를 믿어줘. 내가 앞으로 고통받을 일이 생기면 내 전 재산을 주어. 이혼할 때 제발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 진짜야,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자신 있어. 내 생각이 많아졌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어. 나는 자기만을 믿고 가려고 해. 믿어줘서 고마워.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 우리 엄마랑은 다르다. 앞으로 잘 보일 테니까. 한마디로 예비 신랑이 내게 강한 신뢰를 느꼈어. 내 마음이 깊어서 포기할 수 없는 걸 느꼈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 결혼 과정이 얼마나 기이했든 우리는 변함없이 달콤하게 사랑을 꽃피웠어. 예비 신랑은 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하지만 예단과 예물에 대해 어머니가 내게 직접 말했어. 결혼할 때 예단 폐물이 오가잖아. 너는 뭐 받고 싶냐? 이라고 질문했어요. 그건 내가 해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저한테 뭘 해주신다고 하니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는데 가격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물어 이상하여 저도 대놓고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액세서리는 잘 안 해서 필요 없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가지고 다닐 가방이랑 금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걸 돌려 말해봤자 원하는 건 못 받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들 그 정도씩은 오간다고 했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어차피 예단비라니까요.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어머님이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방 같은 거, 그똥 가방,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명품을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건 다 쓸데없어요. 그냥 금으로 해라는데. 아, 저는 솔직히 금도 필요 없고 가방만 필요한데요. 그럼 금을 뺀 채로 가방으로 하겠어요. 가방이 뭐가 남는 게 있냐? 금이 편한데 없이 자산이 되고 좋은 거야? 금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니까 금으로 해라. 응, 가방은 어떤 가방이든 돈을 적게 벌면서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뭐를 갖고 싶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갖고 싶은 걸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러려고 물었어요. 어차피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금으로 하겠어요. 이걸 하신다면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는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시죠. 딱 답을 정해놓고 묻는 사람이며 저도 이런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고 싫어서 그냥 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금은 빵으로 불러주셨고요. 금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디자인을 고를래요? 제가 액세서리는 안 하는데 그럼 근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금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신 집안에 있는 금들은 전부 긁어 모아서 가져온 거 있죠. 그 금들은 알뜰하게 산 것들을 모아서 녹여서 저한테 주려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금리까지 있었답니다. 아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금을 사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금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같은 금이고 같은 값어치 있던데 집에 있는 건 우겨서 주나 사서 주나 받는 건 똑같은 금액 아니냐고요. 그게 뭐 상관이라고. 어떻게 주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금리는 빼세요. 그건 어머님 가지세요. 아저씨의 금리는 어머님께 돌려주시고 그것만 해주세요. 유난을 떠내 유난을 떨어. 왜 금리는 더럽냐? 이거 진짜 금이야. 감정도 받아놨다고. 녹으면 다 똑같은 금인데 이빨 모양이라서 싫은 거야? 내 시아버지 이빨 내가 해드린 거라 진짜 금이야? 아, 심지어 아버님께서 취하셨고 아셨는데 이건 어머님이 보관하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해주신 금은 정말요. 찝찝하게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긁으면서까지 도와주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서는 예비 신랑에게 해줄 일을 다 해주셨어요. 시계, 정장, 가방, 구두,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까지 팔고 더 좋은 차를 사라고 돈까지 주셨어요. 친구들이 그런다던데요. 양가에서 받은 것들은 서로의 집안에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서 특히 금전적인 얘기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다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고마워한다는 대신 비고 오셔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셨어요. 역시 그랬네요. 결혼할 때 처가에서는 보통 그런 정도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은요. 어머님은 생색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예비 사위가 예쁘다고 좀 과하게 행동한 거죠. 제 친구는 이 정도로 하지 않아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시댁에서 제게 많이 받고 결혼했는데 너는 조금만 받은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해준 거죠. 누가 하녀로 대해 이렇게 많이 해주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하녀로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며느리인데 왜 하녀라는 말을 하셔서 속상해졌어요. 옆에서 듣던 예비 신랑이 오히려 더 화를 내셨습니다. 하녀란 누가 될 거면 나는 그 사람을 왕비로 모셔 살 테야. 엄마도 할머니와 같이 모시지 않으면 어째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지만 다 큰 엄마가 모셨어요. 그러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를 적절치 못한 짓을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식을 가진 증조모가 사위를 통해 속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래요. 당연한 일례지. 아들을 평생 먹이고 살려준 엄마가 당연히 보상을 받을 마음이겠죠. 자식이 잘 나아가도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 어리석은 태도를 얘기하며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키웠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의도 모르고 자식에게 훈육의 값어치도 모르면서 두 사람이 지랄을 부리네. 그리고 끝에 결혼할 때까지 내가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니 속으로는 편안할 거 아니야. 신혼집을 구해놓은 곳에서 살게 될 텐데 결혼하면 엄마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면 내가 눈 한 번 깜짝할 것 같냐. 돈덩어리에 엉망인 너, 나갈 거면 내 동생도 데리고 나가. 아주 둘 다 돈덩어리야. 이제 내 동생은 내가 키워. 음유시인 내 박복한 팔자 예비 남편에게는 나의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생 남동생이 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까지 데리고 가라고? 뭐예요? 남편한테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아, 정말 부모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엄마는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왜 나보고 거두라고 하는 거야? 동생이 뭐, 내 자식이야. 엄마의 자식이니까 엄마가 키워. 엄마가 부모니까 책임을 다하세요. 왜 의무도 없는 나한테 동생까지 떠넘겨? 그건 내가 알바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혼집은 무슨 돈으로 구했냐? 그것도 처가에서 해준 거야?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지? 우리가 모돈으로 했으니까 엄마는 신경 꺼 우리 돈으로 구한 거니까? 행여라도 올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이런
비싼 아파트를 구한 거야? 혹시 너 나 속였어? 월급 200이랑 해놓고 사실은 더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속여? 아, 그럼 별 수 있어?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아들이 맞긴 해.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니.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중에서? 내가 그 명분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 키워준 대가로 월급을 다 내놓으라니. 사채업자가 되지 않겠다. 직장인이 월 5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활하라고 강요하는 엄마가 이상한 거야? 내가 속아주고 배려해주니까 내가 그런 거라 자식이란 게 너의 엄마가 키워준 게 왜 생각 안 나니? 이렇게 나쁜 소리 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워도 쓸모 없다고 하는 거야? 누가 나를 다르게 해달라 했냐고 했어? 엄마는 원래에서 나온 거지. 그러고 왜 이 책임을 내게 지우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키워준 대가를 바라는 부모도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엄마가 부모냐? 엄마를 질타해야겠어? 사랑도 바라지 않고 부모의 따뜻함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면 걸림돌이나 되지 않게 제발 말 좀 그만해.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목을 만들어 지냈는데 이 정도면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속상해요.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도 보기 힘들어요. 어머님은 좀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에게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보통의 엄마들과는 좀 다르긴 해요. 혹시 서운한 마음에 그런 의심이 한 적 없어 간모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엄마 어렸을 때도 어린 자식에게 애틋하게 대한 적이 없어서요. 부모님 결혼 사진이 다 있고 제 동생과 제가 갓난아이였을 때 사진도 다 있어요. 저도 그런 의심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계모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는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감정을 쌓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싸우면 살아남지요. 싶었어요. 엄마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대화가 잘 될 경우 나도 내가 키워줄 사람에게 월급을 주겠냐고 자식도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며느리는 어찌하여 그럴까요? 결혼하면 엄마를 안 보고 살 거라고 이해하는데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에게 많이 쌓인 것이 많아 결혼하면 정말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려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도리를 지키며 살자고 했어요. 나중에 자식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불편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선물도 사들고 인사드리러 갔고 우리 집에도 한번 초대하여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코시를 생활에 얹고 싶었습니다. 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내 건물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한 번씩 싹 월세를 빼고 나갔고 채워지지 않았어요. 적절치 않게 어머님은 어머님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신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 저희 집에 모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없이 자주 오기 시작하셨어요. 게다가 가도록 일대 슬쩍 봤는지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문까지 열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둘 다 맞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는 안 오시더니 우리가 없을 때 와서 하루 종일 쉬다가 가고 밥도 먹고 가고 제가 장을 봐놓은 것까지 싹 가져가고 우리가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뻔뻔하게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라고 말하고요. 쉬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냉장고에 고기와 야채들이 많아서 가져왔는데 너희들은 다시 사 먹으라고. 우리 집에 없었던 거야? 어떻게 문 열었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문 닫을 때 살짝 봤다니까. 그런 걸로 뭐, 아이가, 그래? 어머니가 아 들르러 오는 게 어째서 그렇게 놀랍다고 그래서 밥 안 차린 것만으로 다행인 거야? 그렇지 않니?
내가 근거 부기도 해줬잖아. 그 정도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내일도 갈 건데 그런 줄 알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잖아. 너무 황당해서 말이 막혔어요. 저는 이런 도둑 같은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남편에게 다 말했고 남편도 길게 나를 달래며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좀 이러시네요. 우리 집에 우리 없을 때 너무 무례한 일들이 일어나. 몰래 침입하는 것도 싫고 냉장고에 있는 식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더욱 그런데 우리 정말 불편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구만. 그리고 집 비밀번호는 내가 바꿀 테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니까. 시후에내 엄마는 걱정이 되지 않아? 홀로 남겨두면 다 헤쳐나가 버릴 텐데. 방들은 모두 어수선하고 돈이 부족하고 집이 추운데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놀고 음식을 가져간 게 다 그런 의미였어.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쁜 놈 같은 걸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야 했어. 그래, 그때 그랬어.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그때 아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영영 절제하며 살자. 나도 너 같은 엄마가 필요 없고 엄마도 나 같은 아들이 필요 없지 않아? 그래서 영원히 이것들을 끊자. 살자고 나쁜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이 꼭 벌 줄 거야. 매일매일 너를 벌 주려고 빌 거야. 이 나쁜 새끼야. 시어머님은 아들인 제 남편한테 악담이란 악담욕은 다 퍼부었어요. 남편이 그날 전화를 끊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엄마한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괴롭겠다오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뒤에서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아프다거나 돈이 많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생긴 거 있어? 남편도 그렇게 어머니가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동생한테 어머님의 근황을 물어보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왜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전에 아래층에서 누구가 이사를 하고 아파트 숙주를 선정했는지 계약했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무슨 일이 있냐고 그냥 물었을 뿐이야. 너는 어때?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형, 나는 괴로워. 하루에도 12번씩 엄마의 폭언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집에 오면 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변명을 다 듣잖아. 엄마가 등록금 안 내주잖아. 지금까지는 가외로 계속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집에서 나와서 알바 하나 더 늘렸어. 엄마가 자식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 도련님의 정신 상태도 꽤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전화 통화 후 더 심란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했죠. 여보, 미안한데 내 동생을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시켜도 될까? 제가 좀 보살펴주고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불편하다면 안 할 거예요. 저희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 당시에는 학년 겨울 방학이었어서 졸업까지 1년이 남아 있었어요. 여부를 잘 생각했어요. 나도 동생을 계속 어머니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마치 방관자가 된 것 같아서 별로였거든요. 괜찮아요. 당신은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고 불편할 건 없으니까 얼른 오라고 해서 동생과 신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 신혼 초부터 힘들었어요. 부모가 잘못 만난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을 일찍 끊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났고요. 도련님이 졸업할 때에도 어머님을 부르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축하해 주었어요. 도련님은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월세를 모았고 이사 비용이 발생하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과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저도 남편도 도련님도 다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은 채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산모 미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여 그냥 먹었어요. 그때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홀몸이 아니라서 어머님이 막말이나 폭언을 하실까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역이 도착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임신한 걸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멀리서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처를 지나다가 배를 보니까 이 맘대로 출산할 것 같아서 보냈는데 몸은 풀었니? 아직 2주 남았어요. 우리 애가 복덩이네 할머니와 전화를 하게 해주니까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과하게 했던 것 같아.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니까 욕심이 과했었고 너 배부른 모습 보니까 손주 모습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아세요. 원래 애를 싫어하는데 이래서 미래면 차가웠던 사람들이 다 바뀌나 봐요. 손주가 많이 보고 싶네요.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진지한 말투로 사과도 하시고 손주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없게 생각한 줄 아니었어요. 더 읽을 수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애 보고 싶다고 이러는 것도 난 솔직히 못 믿어. 아이 우리 엄마 연기하는 거야? 애 안 좋아하는 분이라고 괜히 애한테 해구지라 할까 봐 겁난다. 애 나도 연락하지 마, 아이. 그래도 난 미역 보내준 것에 감동했는데 어머님도 손주한테 안 그러겠지? 그리고 목소리부터 분위기까지 많이 달라주셨어. 3년이야.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 엄마는 30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고. 엄마랑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한테도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데 손질하고 달라졌다고 다를까? 느꼈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난 지금이 좋아.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도 주변에 자식하고는 사이 안 좋았다가 손주고 가까워진 사람들 봤다고 제 시어머니도 그러지 않을까요? 남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어머니께 전화로 알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침에 나왔고 딸이에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유, 고생했다. 딸이라니 더 좋지. 내가 아들만 키워봐서 그러는데 아들은 재미가 없어. 딸이 재밌지? 그리고 키울 때도 돈이 적게 든다니 얼마나 좋아해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짝 기분이 이상했지만 이런 부분은 지나가자 싶어서 애둘러 말했습니다. 아유, 딸이나 아들이나 요즘은 성별에 상관없이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드는 성별은 없어요. 어머니, 제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고생했다. 몸불러는 친정으로 가니 언제쯤 아이 볼 수 있을까요? 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도 방문하기 어려워서 병원에서 3일 입원한 뒤 요양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3주 정도 머무르려고 계획하고 그 이후에는 친척 집에 갈 것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체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창문 밖으로 얼굴을 보여주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때 와서 보러 오세요. 요양원이나 친척집, 비용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월급으로는 무리하다고 생각되고 왼쪽 다리에 아랫일을 당한 사람처럼 그런 곳은 아니에요.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모두 건강을 위해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은 회복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도 전문가의 돌봄을 받아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는 신생아와 함께 긴만에 보냈으니 함께 돌보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유, 그때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했다면? 시작했군요. 남편이 한 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제 통장으로 조리 연비를 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병주고 약주가 아닌가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조리는 엄청 비싸서 안 가고 싶었지만 손주를 너무 보고 싶고 소중하니까 조리 연비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남겼어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도 면회가 안 돼요. 어머님이 조리원에 오셨지만 문 밖에서 인사드리고 창문 밖으로 아이를 보여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 후 코시국이었는데 그때부터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었어요. 아이를 낳고 드디어 친정에 처음으로 가본 일입니다. 저희 엄마는 2주 전부터 저와 아이가 와서 장을 다 봐놓으시고 일주일 전부터 나가지 않으시고 코로나 감염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엄마 집에 가서 미역국에 넣어 먹을 전복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리원 마지막 날 어머님이 조리원으로 오셨고 남편과는 어색하게 인사한 후에 남편은 차를 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조리원 밖에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복이 도착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의 시선이 제 핸드폰 알림 메시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전복상 친정이 가져가려는 것 같고 아들이 팔자가 좋다며 남편이 벌어주는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내가 시켰어요. 내일 도착한다고 했어요. 오셔서 바로 드셔도 돼요. 살아 계시니까요. 친정에 가니까요. 3년 만에 가요. 가서 제가도 먹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샀어요. 시어머니께서 헛웃 숨을 지으시며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급한 것처럼 잡을 데가 없으니 제 머리카락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출산을 하고 탈모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털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냐 그요. 아니, 왜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잡냐고. 저는 아주 잠깐 시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월급도 못 버는 년이 우리 아들 돈으로 친정에 쳐주고 자빠져 있네. 너 미쳤니?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드셨어요. 어머님이 이건 옷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놓고 얘기해요. 어머님이 변한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잡고 어떻게 드신 것인지 결국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때 조리원 선생님들이 놀라 뛰어와서 말렸습니다. 그때 쟤를 안 말려주셨으면 쟤 실려갔을 것 같아요.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나서 저도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금전복가 아까워서 이러세요? 전복 그렇게 고가에 얼마 한다고요? 저 몸 건강을 챙기려고 샀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져서 제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남편 돈을 쓴다 생각되어요. 꼭 돈도 못 버는 요놈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 흥청망청 하는 거지라니? 너 철 좀 들어라. 내가 애를 키워봤자 딴 년만 좋은 일이다고. 부연 설명을 요약하고 수정한 아래 문장을 참고하세요. 어머니는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들어와야 하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비밀을 밝히고 싶었다고 이야기했고 이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될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폭로했는데 나의 연봉은 1억 원이고 휴직 전에는 관리장으로 승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머니를 놀라게 했으며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주 화가 나셨나 봐요. 그때 남편이 주차를 한 뒤 돌아왔고 방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남편이 생기면서 안 당해도 될 수모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폭발해버렸거든요. 여보, 나 안 되겠어. 당신 만나서 이런 성격, 이상한 시어머니랑 기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된 것 같아. 이대로는 못 살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어머님 이혼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요. 그때 남편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 흔들렸고 어머님은 눈치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그래, 이혼해라. 너
이혼하기 전에 조리 연비 다 내놔. 어디 누워만 있는 곳에 몇백만 원씩 쳐들어 호강을 해, 너. 내가 너희에게 준 돈은 어서 내놔야 돼. 너희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소리치며 내놓으라고 했어. 조리원 선생님들과 산모들은 우리 일에 시끄럽게 관심을 두고 있었고 몇몇 아기는 울기도 했어. 참 부끄럽다. 조리원 직원들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어. 선생님들이 말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놀란 모습으로 보였어.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려고?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해서 손주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애가 나와서라도 조금이라도 바뀐 당신을 기대했었어요.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다시 연락한 것은 돈을 잘 본다는 이유였나 봐요. 그 돈을 다시 뺏어 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 돈을 기대하지 말고 포기해줘요.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신병원에라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미치게 하지 말고 혼자 미쳐야 돼요. 어머님은 그대로 일어나서 돈을 주며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죄를 일으키고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떠났어요. 거기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혼을 고려한 건 미안하다고, 남편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은 영원히 묵고 살자고 결심했어요. 둘이 합의를 해서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게 되었고 이후 어머님은 도련님에게 갖다가 키워준 돈을 막무가내로 요구했다고 해요. 도련님은 참지 않고 자신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아들들이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동네에 30년 넘게 사는 짱구 엄마라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남편에게 더 어머니 같은 존재이시군요. 짱구 아주머니는 우리 아이를 보고 싶다고 집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미 입에서부터 귀엽다는 말이 훤하네요. 예쁘다, 이쁘다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돈으로 구입해온 아기가 필요한 것을 언급하셨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셔서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그냥 엄마가 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나저나 장현아, 너희 엄마 소식 못 들었겠지? 연락을 끊고 산다고 했으니까? 아, 윤혜 엄마요. 며칠 전에 왔을 때 집안이 빨간 딱지로 붙어 있었어.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이웃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돈이 들어갈까 봐 걱정돼.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정자에서 수박을 먹고 놀고 있는데 아이가 울면서 우리에게 와서 소개기를 다 했어. 무슨 소개기를 했냐고요? 그리고 빨간 딱지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속은 건지 제비한테 당했는지 아니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고 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압류를 당해서 울고 불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 부부를 찾아왔는지 손주를 핑계로 접근했는지 알겠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모든 통장도 압류되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욕심부려서 자식 돈까지 다 뺏어가다 결국엔 한 방에 다 날리네요. 헉, 모자란 인간. 그렇게 시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짱구 아주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대요.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우리와는 연락을 끊어두고 당분간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잘 대비해서 대응해야겠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된 건 돈을 자식보다 더 생각한 탓에 자신의 탐에 역서 넘어진 결과입니다. 시어머니의 일에 대해선 우리 가족은 그냥 알지 못하는 척하고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받은 상처가 가끔씩 떠오르면 아팠던 그 순간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날이 언젠갔으면 하는 소망도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